17일 오전 10시 21분 기준으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증시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는 14일에 발표된 미국 CPI가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전 값인 3.7보다 낮은 3.2를 발표했으며 미국 근원 CPI 또한 이전 값보다 낮은 4.0을 기록한 게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는 소식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4.4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5일에는 미국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는 17일에 만료되는 임시 예산안을 1월 19일까지로 확장한 것이며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 예산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16일에는 미국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수치 또한 이전값보다 낮은 1.3을 기록하였고 근원 PPI 또한 이전값보다 낮은 2.4를 기록하면서 시장은 미국 실물 경제가 나빠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15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날 바이든은 시진핑의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전 이야기를 꺼내는 등 회담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대만에 군사 행동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거나 이스라엘, 러시아 전쟁에 대해 종전을 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시진핑에 대하여 독재자라는 언급을 하면서 한국, 중국, 홍콩 증시가 한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16일에는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수치에서도 이전보다 높은 값을 발표하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장은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국 유명 자산 운용사들의 13F가 공개되었는데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2분기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제너럴 모터스, HP 등을 1.9분 매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반도체 인버스 ETF를 50%가량 매수했으며 부킹홀딩스라는 회사를 7%의 비중을 두고 공매도했습니다. 또한 17일에는 에코플로우 머티리얼즈 상장이 있었는데요. 상장 직후에 주가가 6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일에는 중국 샤오미의 실적 발표와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 중국 LPR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아르헨티나의 증시가 휴장합니다. 21일에는 미국 엔비디아, HP의 실적 발표가 있으며 미국 FOMC 회의록 공개와 캐나다 CPI 발표가 있습니다. 22일에는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와 근원 내구재 수주 발표가 있습니다. 23일에는 미국 추수감사절로 인해 휴장하며 일본 또한 오커스데이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4일에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독일의 GDP 발표, 미국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으며 미국이 조기 폐장합니다. 다음 주 증시는 크게 중국 LPR, 미국 FOMC 회의록, 엔비디아 실적 발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먼저 20일에 발표되는 중국 LPR은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한국, 미국과 다르게 금리를 이미 인하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최근에 발표되었던 CPI가 다소 낮은 수치들을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낮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되는 중국 LPR 또한 인하 또는 동결로 예상되지만 중요한 지표이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일에는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습니다. 이 회의록에서는 경제 안건에 대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향후 금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일정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21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최근에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수요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분기에 발표됐던 수치가 이전에 비해 많이 높았고 이러한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로 인해 당일 23일에는 휴장을 하며 24일에는 조기 폐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일에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아마존이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이날 하루에만 온라인에서 나오는 매출이 12조 원이 육박하는데 이 중에 20%를 아마존이 기록합니다. 따라서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가 아마존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넷째 주 증시 전망은 당연히 좋지 않지만 난장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 CPI는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패드 수합에서 볼 수 있는 미국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는 23년 12월 동결, 24년 1월 동결이며 24년 3월이 돼서야 한 단계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지표는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요. 투자 부적격 신용등급의 회사채와 미국 국채 간의 수익 차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현재 코로나 시기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치가 크게 나온다는 것은 시장 있는 회사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며 회사들의 경제 여건이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기에도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오를지 몰라도 분명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무디스라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는 미국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파월 연설에서의 핵심 기조도 바뀌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며 고용이 분명히 둔화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미국 기준금리가 문제인데요. 아래 표는 미국 금리에 대해 최근 30년치를 가져온 그림인데요. 회색 밴드는 세계 경제가 침체를 맞이했던 기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한 금리 상승기를 지난 이후에 일정 시간 금리를 동결하다가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침체가 왔습니다. 현재 미국 금리는 동결 상태인데 이게 언제 꺾일지 모릅니다. 아래 표는 미국 장단기 금리 차인데요. 보통 10년물과 2년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항상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이후에 이 차이가 회복되는 시기에 침체가 왔습니다.
현재 흐름을 보시면 이 차이가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게 언제 다시 양전하면서 회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또한 계속 지켜봐야 하는 수치입니다. 아래의 실업률 지표 또한 실업률이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이며 이는 이전에 침체기 때 있었던 실업률 패턴과 유사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당분간 주식시장이 위험한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테슬라를 분할해서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침체 시기에는 역으로 주식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저는 현금을 큰 비중으로 들고 있으면서 주식을 조금씩 매수할 생각입니다.